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금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의견의 합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면하다라고 하면 근면 성실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요. 이것을 어린이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보면 뭘까? 에릭슨은 어떤 일을 해내고 만족하며 성취하는 것,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내는 만족감, 이런 것을 근면감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뭘 배우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고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올바르고 싶어하는 그런 내재적인 자기 완성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선설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 이렇게 딱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그것에 가깝지 않을까. 내지는 자연 발생적인 인간의 성장이나 본성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발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장, 발달할 때 근면함이라는 것, 무엇을 배우고 이루고자 하고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느냐? 없다면 이 단계에서 성장이 이루어질까요? 어린이들은 살아가면서 늘 배우고자 하는 존재이지 않을까? 전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씨앗 같은 존재라면 그것이 이렇게 발현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 발현되는 과정에는 배움이 있다면 이 발현을 더욱더 풍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린이는 당연하게 배우고자 하는 존재라는 가정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는 어떻게 배우지? 모방과 저번에 말씀드렸던 조작을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가까운 어른, 내 삶에서 가장 가까운 동료들이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죠. 그리고 잘 배우는 어린이가 예뻐요. 학습뿐만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양치질을 가르쳤더니 치카치카하면서 저 양치했어요. 그럼 예쁘죠. 물론 어린이들 중에서도 양치해라, 양치해라, 양치해라 해야 양치하는 어린이들이 있지만 양치를 배우는 과정에서 양치를 처음으로 스스로 해냈을 때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고 근면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런 근면감들이 언제쯤 이렇게 상실이 되는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한 4학년 때쯤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3학년에 교과목이 분리되잖아요. 그리고 4학년 때쯤 되면 각 분야별로, 각 과목별로 자기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는 자기 개념이 생겨요. 그 개념이 평가랑 밀접하게 연관될 경우 더욱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특정 과목은 더욱더 부각되기도 하죠.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수학 같은 거, 영어 같은 거는 잘할 경우에는 더 주변에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배워나갈 때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자기의 만족감에 의해서 자기의 끝을 가는 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조절이 되면 근면감이 느리든 빠르든 이렇게 서서히 성장되게 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속도가 너무 떨어진다거나 주변에 너무 자기보다 월등하게 잘한다. 그러면 본인이 잘못 아니더라도 열등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학습 과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좀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초등학교 시절의 아동기의 근면감은 평가하고도 대단히 연결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이 초등학교에서는 수행평가라는 걸 합니다. 예전에 단원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했지만 초등학교는 요즘 거의 대부분 수행평가로 이루어지거든요. 즉 수행평가라는 것은 어떤 점수로 차등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수행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평가는 사실은 피드백이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수학도 여러 분야가 있죠. 그것의 각각의 성취조를 보고
그 모자라는 부분은 피드백해주고 잘한 부분은 또 칭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고 과목도 많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적절한 피드백은 좀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피드백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게 단순화시켜서 점수로 결과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보호자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점이라는 것이 나의 근면감의 어떤 수치가 되는 것? 이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수학을 못한다거나 국어를 못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체육을 못하거나 음악을 못하는 것보다는 더 열등감에 쌓이는 것들도 이렇게 과목별로 점수를 주는 것, 중요도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다양한 가능성에 열린 발달을 두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가중치를 뒀을 때 어린이들은 그 방향으로 발달의 방향성이 이렇게 잡힐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재능들과 가능성들, 다양성들이 이렇게 좁혀지는 것, 묶여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좀 파격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초등학교 때까지 평가가 없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 어린이들이 배울 걸 안 배우나?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린이들은 칭찬받고 싶어서 또래랑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내지는 궁금해서 또 중요한 거는 배우는 게 재밌어서 그럴 시기니까 어떻게 하든지 배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어떤 숫자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린이들을 정말 성장시키는 방향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워야 할 기본 요소들이 교육과정 안에는 이렇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꽤 촘촘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교육과정을 잘 거쳐 나갔다면 그것을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문제를 출제하거나 평가의 개념에 들어가면 난이도라는 것들을 조정하게 돼요. 얼마나 더 능숙하게 그 문제를 푸느냐. 기본 개념을 잘 알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제를 잘 푸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근면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면감은 미술 작품을 하더라도 대충 칠하고 다 했어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못하겠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점심시간까지 막 칠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보면 교사로서는 좀 빨리 끝내서 친구들이랑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와, 저 녀석 대단하다, 기특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끝까지 해내는 힘, 그것이 근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면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너무 평가적으로 바라보지 말자. 그게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